비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한겨울에 벌벌 떨면서도 먹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숨편한 일상을 책임지는 나경천 한의원의 라민영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한의원 영상에서 저희 아버지이신 나경천 박사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했었죠. 오늘도 나경천 박사님과 함께 흥미로운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바로 음식과 비염의 상관관계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이 뭘까요?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체질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누가 열을 많이 가지고 누가 열을 덜 가지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열을 많이 가진 사람은 태음인, 태양인이고요. 열을 적게 가진 사람은 소음인, 소양인인데, 우리가 어떤 체형이어서 어떤 체질이다, 소음이다, 소양이다라고 분류하는 것은 좀 많은 오류가 있고요. 평소보다는 어떤 병증이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잡지나 인터넷에서 체질에 따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먹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질에 맞는 음식은 없다는 걸까요? 체질에 맞는 음식은 뭐 특별하게 없고요. 태양인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태양인이 고기 먹는다고 해서 달라났다는 증거도 솔직히 없고, 그리고 소양인은 돼지고기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소양인이 소고기를 먹어도 닭고기를 먹어도 뭐 실제로 다른 나쁜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상 체질에서 이재만 선생님이 저술하신 동의수세보험에는 체질별로 먹는 음식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팔체질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것이 체질별 음식이라고 하지만 크게 유의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이재만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아빠가 직접 번역하고 해설까지 하신 책을 집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실제로 팔상체질 하시는 분이나 사상체질 하시는 분들 중에 동의수세보험을 보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동의수세보험에는 체질별 음식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체형별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실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체질 감별은 병이 들었을 때 병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구분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게 써져 있는 책이라서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체질은 타고났다고 하잖아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요. 맞죠? 네, 타고난 체질은 절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소음인이 소양인이 될 수도 없고 태음인이 태양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비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추위를 많이 타는 냉한 체질의 사람은 비염에 더 잘 걸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일단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코가 차갑고 건조해지기 쉽지만, 그런 사람들은 미리 스스로를 잘 예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이 많고 습한 사람이 비염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경우가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열이 많은 사람은 자기 몸에 열이 많다고 겨울에도 창문 열고 자거나 난방하지 않고 자서 몸 자체는 충분히 견디지만 코가 견디지 못해서 비염이 걸리는 경우가 아주 더 많거든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비염이 더 잘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환경 습관에 따라서 차갑고 건조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사람들 얼주가 진짜 많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먹는 그런 분들이, 특히 비염인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난방하고 가습기 틀고 주무세요 라고 하면 저 못해요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체질을 탄다 안 탄다라기보다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코가 차갑고 건조해져서 알레르기 비염 중농증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이비인후과나 한의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한겨울에 벌벌 떨면서도 먹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면 코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 건강에 좋은 음식은 일단 비염이 왜 걸렸는가부터 먼저 인식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한의원이나 이비인후과에서 염증 때문에 생겼다고 한의원에서도 염증 때문에 생겼다고 심지어는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코 건강에 좋은 음식은 없어야 되는 거죠. 염증에 안 걸리게 하는 음식은 잘 없으니까. 근데 저희 한의원에서는 뭐 비염은 축농증은 알레르기 비염은 당연히 몸에 열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코가 차갑고 건조해서 생긴 거니까 이제 코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는 음식만을 놓거든요. 그래서 일단 몸에 열이 있더라도 비염이 있으면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코 건강에 반대로 안 좋은 음식은 차가운 음식. 그쵸, 그런 그쵸. 거겠죠. 네, 차가운 저- 음료, 예, 예. 차가운 음식. 비염이 있으면 무조건 차가운 음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여름에는 에어컨 좀 피하는 게 좋고 좀 난방을 하고 따뜻하게 하고 자는 게 좋죠. 오히려 덥게 해서 땀 흘려서 못 자겠다 하면 이불 차당기고 자더라도 공기 자체가 따뜻하면 코에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진료하면서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작두콩차나 맹문동차나 뭐 허브티를 먹는다라고 진짜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될까요? 작두콩이라는 거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채기 콧물을 하는데 뭐 지르텍 같은 그런 효과이라서 일단 괜찮게 느껴지지만 역시 코를 차갑고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알려진 것처럼 비염에 좋은 음식이라고 차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뭐 맹문동 차는 좀 촉촉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나으려면 정말 맹문동 차를 하루에 10잔을 먹어도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브티 같은 것도 비염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는 뭐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두콩차가 특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콧물을 말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와 효과 있다라고 하시지만 더더욱 코를 말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려요. 대신에 맹문동차는 아예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말릴 정도는 아닌 거죠. 그거는 말리는 건 아닌데 맹문동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맹문동을 그냥 차로 해서 드시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맹문동 안에는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저 약간 리포터 같은데 괜찮아요? 어쨌든 내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내 위주로 이야기하고 듣고 그것도 괜찮지.